안녕하세요. 다르게 보기 한의사 염유리 김지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한의학에 있어서 마치 수학의 정석처럼 모든 한의사라면 알고 있어야 할 내용, 허준과 이재마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의 한의학, 한국의 의학 한의학이 지금 우리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옛날엔 그렇게 막 천대받던 김치도 알아보니까 건강에 너무 좋더라 라는 평과 함께 전 세계인이 건강식품으로 되게 애용하고 있는 음식이 된 것처럼 나중에도 언젠가는 한의학의 어떤 가치가 좀 인정받고 이렇게 좀 애용되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할 야 우리 한국에는 이런 한의학이라는 게 있어, 우리나라의 의학이라는 게 있어 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가 허준과 이재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김 원장님, 허준 선생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혹시 얘기를 해주거나 평해 주실 수 있어요? 허준님을요? 아무래도 천재시죠. 천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다만 천재이기 전에 저는 허준 선생님은 그래도 임상가로서 되게 많은 경험을 쌓아오신 분, 그걸 토대로 책을 쓰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허준과 이재마를 저는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두 분 다 뭐 천재인 거는 맞지만, 허준은 제 기준에서는 좀 더 임상가로서 환자들을 좀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서적을 많이 찾아보고, 그러면 그 서적을 조금 일괄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백과사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연히 들어서 동의보감식의 그 모든 정보가 총망라한, 기존의 처방대도 다 총망라한 거를 만드셨지 않나 싶고, 이에 반해 제가 생각하는 이재마는 임상가이기 전에 한학자였던 면모가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정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장부대소를 중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질이 있다는 걸 먼저 증명을 해낸 다음에, 그럼 이 체질에 맞는 치료법으로 한번 치료를 해보자, 자기 병부터. 이렇게 하다가 타상체질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는, 두 분이 약간 기원이 조금 다른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약간 허준 선생님은 영재, 정말 성실하신 영재 학자의 면모를 갖췄던 분이었던 것 같고, 이재마는 정말 천재지 않았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두 분의 그 현격한 차이는 어떤 그 당시에 모든 학문을 집대성해서 이만큼 두꺼운 책 한 권으로 엮어낼 수 있는 그 성실함을 갖췄느냐, 혹은 아니면 여태까지는 없던 이론 하나를 새롭게 창설해서 거기에 맞춰서 처방까지 다 자기가 다 창당해서 체계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재마라는 분은. 그래서 그 차이가 어떤 성실한 학자의 느낌과 그리고 약간 천재기가 있는 사람의 그 차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허준은 우리 한의학사에 있어서 큰 형님, 큰 학자 이런 느낌이고, 이재마는 조선 말기 비운의 시대에 태어난 천재 한의사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그 얘기 왜 동의보감이 나오게 됐는지 뭐 이런 얘기 잠깐 했는데, 이 시대가 16세기까지는 그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의 의학이 대부분 좀 유입돼서 이제 공부하던 시기였는데, 16세기 이후부터는 금원 시대의 의학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좀 송과 당대와는 좀 다른 새로운 의학이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시기가 조선시대의 16세기 이후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뭔가 하나의 정리된 의학서를 하나 편찬을 해라 라는 어떤 시대적 요구,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정말 그걸 총망라할 수 있는 엄청난 확고적인 그 걸출한 영웅 한 명이 그거를 다 총 집대성한 거지 않을까. 근데 우리 동의보감에 대한 평가가 중국이 어쨌든 뭐 그 당시에는 주류 의학 이론을 만들어내던 그 문명의 근원지였잖아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보면 막 여러 가지 중구난방 이론이 나오던 걸 동양의 한 국가에서, 우리 조선에서 이걸 완전히 다 총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낸 게 동의보감이다, 이런 식의 평이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도. 그래서 그 동의보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중국의 시샘이 그 방해 공작이 엄청났다고 들었거든요. 왜냐면 중의학은 그런 게 없었는데, 한마디로 동의보감이 먼저 그 대단한 걸 해냈으니까. 그래서 중국이 중의학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 의학도 있다라는 걸 이제 동의보감을 통해서 이제 세계인에게 알리게 된 걸 저는 되게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김 원장님, 우리 40대 정도까지 해서 우리
한의대 들어가서 현재까지 공부해서 대략 한 20년 한의학 공부한 것 같죠, 그죠? 20년 남짓 공부를 했는데 김 원장님 그 한의학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 것 같아요? 그냥 스스로 평가하기에. 한의학? 진짜 조금밖에 모르지 않을까요? 왜냐면 제가 본 환자 수가 다양하지 않고 일단 지금의 한의원에 오는 환자군 자체가 다양하지 않는 상황에서 봤을 때 한 10% 정도? 저도 제가 이제 활용하고 있는 어떤 체질의학 처방에 대해서는 나 그래도 이제 꽤 많이 알고 있어 이런 좀 자신감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의학 전체에서 내가 아는 거는 진짜 한 10%, 15%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또 정말 너무 많은 한의학 재원이 있는데 나는 아직 그쪽은 전혀 뻗치지도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허준이 그게 정말 대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 한의학 서적들을 총 망라해서 디렉터적인 입장에서 영화 감독이 제일 중요하듯이 그 방향을 설정해 선집자의 역할로 해서 한 권을 정리할 수 있었던 건 진짜 소름 돋게 힘든 과정이었을 거고 그런 의미에서 허준이 대단하다고 하고 우리는 위대한 편집자라고 별명을 붙여서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의보감에서 너무 또 정말 대단했던 건 이게 여러 편집본이라고 실은 보면 그때까지 의학을 어떤 편집해서 한 권으로 모아온 이제 편집본이라고 보면 그 의학 이론이 나온 출처를 다 달았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어떤 서적에서 나왔던 거고 우리 현대도 이제 논문에서 출처를 다 달듯이 그렇게 다 달아서 한 권으로 책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후학들이 공부할 때는 진짜 이거 한 권만 공부하면 이거 한 권만 뒤져보면 아 여기서 나온 정보구나 여기서 누가 이런 처방을 썼었구나 이거를 다 알 수 있어서 어떤 후학들이 공부하기 위한 어떤 정말 탄탄한 토대 하나를 만들어 놓은 정말 위대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게 되게 중요하다. 저는 이번에 이 책이요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이것만 또 전공하셔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이제 허준의 그 동의보감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순신이 나온 영화 명량 한산대첩의 한산도 있었고 이순신 영화 시리즈가 요즘에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 영화 다 봤어요? 제가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안 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남편이 그런 거 좋아해갖고 영화 3개를 다 봤는데 거기 보면 실은 선조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이런 무능한 왕이 다 있으며 그쵸. 이런 구국 영웅을 이런 식으로 홀대해서 이순신이 어디 옥에 들어갔다 완전 노쇠해진 모습으로 나오는 장면도 있고 그렇거든요. 인터넷 댓글 이런 것들도 보면 당시에 대통령을 욕할 때 이런 선조 같은 막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그래요? 선조가 그런 거에 대명사가 완전 됐어요? 무능의 대명사. 그것까진 몰랐네. 그래서 선조에 대한 평이 이렇구나 나는 실은 그때 조금 깨달았는데 근데 그런 무능의 대표인 선조의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어요. 선조 시대에 허준이 있었던 거고 선조 시대에 이순신이 있었던 거거든요. 다 동시대에 임진왜란에 걸쳐 있는 사람들인데 선조가 처음에 정말 이 학구적인 허준을 되게 좋아했어요. 허준이 어의로 들어오기 전에 일단 원래 임상에서 뭔가 좀 잘 고치기로 명성이 막 이제 유명해지니까 그걸 듣고 이제 어의로 들인 건데 어의로 처음에 들였을 때는 한참 17년 동안 1등 어의가 아니었대요. 1등 어의가 아닌 6등 어의. 서열이 6번째였어. 그 등수는 뭘로 가리는 거죠? 그게 그 기록에 있대. 나이 순인가? 이제 뭐 임금님이 아팠을 때 처음에 들어가는 1등 어의. 줄 서서 짝짝짝짝 어의가 들어간대요. 근데 처음에 들어가고 2번째 들어가고 3번째 이렇게 6번째 허준이 이름이 있었대요. 그래서 항상 뭔가 임상에서는 약간 밀리는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허준이 딱 1등으로 올라서게 된 계기 뭔지 알아요? 뭐예요? 그게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의주로 피신을 가게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어의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위에 서열 어의들이 아무도 안 따라간 거야. 근데 허준만 그 충성심으로 가족들을 다 내버려 두고 정말요? 의주로 왕을 모시고 피신을 가서 거기서 왕이 아프면 바로바로 치료해드리고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완전히 올라선 거지 1등으로. 1등으로 올라서고 하면서 거기서 관직도 엄청나게 승진을 해서 나중에는 정말 어쨌든 서울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관직을 갈 수 없는 위치까지 올라가니까 거기서 또 다른 양반들의 시기 질투도 있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주지 말아야 됩니다 하면서 막 상소도 빗발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고. 김 원장님 혹시 드라마 허준 봤어요? 맞아요. 봤죠. 봤어요? 나 한 편도 안 봤어. 드라마 허준 보고 한의대 들어왔어요? 그죠. 저는 02년도에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00년도 전에 그런가? 이미 나왔던 드라마예요. 제가 이때니까 01, 00 이때였던 것 같아요. 네. 아마 내 그냥 기억에 한 98이나 99년도쯤에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킨 드라마가 허준이었고 그래서 제가 다음 대학 들어갈 때 엄청나게 한의대에 입결이 떠서 제가 되게 원망했던 드라마였어요. 그런 걸로 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허준은 보면 되게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많았던 천재인 것 같아요. 임진왜란 때 선조를 따라가서 1등 어이가 된 과정도 있었지만 그 전에 이미 조금 뜨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왕자가 부창에 걸렸어요. 부창에 걸렸는데 그 앞선 그 선배 어이들은 당시에는 부창이 호환 마마라고 그러잖아요. 부창이 어떤 마마라는 귀신에 의해서 드는 전염병이다 생각해서 되게 두려워하는 의미로 마마 이렇게 불렀던 거거든요. 근데 그 선배 어이들은 그런 귀신을 의한 전염병이라는 그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체계적으로 그 치료를 할 생각을 못 했는데 허준은 그거를 타파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그 두창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왕자의 두창을 완벽하게 완치시켜서 그 다음부터 서열이 올라가기 시작했대요. 그러자 곧 임진왜란 때 이제 선조가 피신을 가면서 의주까지 따라가서 완전히 올라선 거지. 나중에는 결국은 엄청난 지위까지 올라간 의사로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이로서는 관직이 처음이었대요. 학문적인 거를 이제 허준한테 네가 이제 동의보감을 편찬해라 이렇게 하면서 선조가 했던 말이 내가 직접 다 읽어볼 것이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요, 여러분. 선조가 의학 공부를 다 했어요. 한의학 공부를 다 해서 이미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네가 정리한 걸 읽어보고 평가를 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선조는 정말 학구적인, 너무 학구적이어서 허준이랑 실은 되게 쿵짝이 잘 맞는 학구적인 왕이었는데 그 시대가 막 임진왜란 터지고 뭐 이랬던 그 시대에 잘못 태어난 왕이죠. 운이 없었던. 만약에 정말 그 세종대왕처럼 태조가 완전히 그 정권을 평정해서 왕권을 강화시켜 놓은 그 상태에서 태종이 왕권을 강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직위를 했다면 태종처럼 정말 어질고 학구적인 왕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동의보감을 읽으면서는 선조에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래서 어쨌든 정치를 그렇게 잘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이순신은 그렇게 홀대 있는데 허준은 이렇게 위해서 허준이 그 시대의 명작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지원했던 왕이었던 거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동의보감이 편찬되고 나서도 이웃나라에서도 평가가 되게 실은 좋았대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약간 금속활자가 발명됐던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찍어내려면 다 찍어낼 수 있는 정도의 인쇄술이 있어서 그게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동의보감을 찍어서 가져가고 그리고 역으로 중국으로도 수출되고 그 당시부터도 이미 동의보감으로 인해서 허준이 의학자로서 되게 좀 명성이 자자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좀 자랑스러워할 만했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스 의학이 당시 되게 발전을 했었는데 그거를 다 가지고 와서 정리해서 집대성한 건 그 이슬람 문화의 아비첸나라는 의사라고 하거든요. 그거와 비견되게 동의보감은 중국에서 이미 막 많이 발전했던 그 의학을 다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건 허준의 동의보감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의보감이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이 동의보감의 내용이 정말 많이 쓰이고 있어요. 저희는 조금 체질의학, 이제마의 체질의학 처방을 주로 활용하는 한의사들이라 동의보감에 대해서 요 정도 이상 더 깊이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 여전히 현재 한의사들이 많이 쓰는 처방들이 많이 수록돼 있는 그런 비판도 있죠. 무슨 동의보감에 뭐 말도 안 되는 전염이남? 뭐 그런 거를 하나 꼬투리 잡아서 비판하는 건 정말 조금 하면 안 되는, 지양해야 되는 학급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안에서도 이미
아직까지도 현대에도 되게 유효하게 치료가 그거. 되죠.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허준은 큰 형님이었다. 허준 형님, 한의학계의 허준 형님이었던 것 같고, 제마는 천재 제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한마디로 않았어요? 정리하고 싶다. 결론은 한 번 더 해야죠.